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해정 원필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또 새로운 그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명상에 대해서는 명칭은 촛불 명상에 대한 그런 명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시대가 아주 여러 차례로 변화해가지고 올해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기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또 정보사회에서 지식근로자사회, 또 그 다음에 지혜사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지식근로자사회에서 지혜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 로봇이 시대의 중심으로 가는 그런 때를 갖다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시대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적합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말하자면 우리 명상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촛불 명상에서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적합한 촛불 명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명상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임해왔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 촛불 명상에 대한 경험에서는 제가 원래 제가 고향은 전라도 무안 쪽에 고향이었는데 대학은 이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서 고대에 오면서 산악회 쪽에 관여하면서 암벽 등반 같은 걸 많이 하고 또 빙벽 등반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주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암벽 등반 같은 걸 하면은 우리가 생사가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암벽 등반을 쭉 해보면은 올라가다가 한순간 잘못하면은 떨어지면은 되게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안전을 하지만 떨어지면 상당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도 몇 번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제가 관심 갖게 되는 게,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보통은 석가모니 같은 분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사는 한 호흡 사이에 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서는 다시 호흡을 못하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저희도 올라가다가 손 한 번 잘못하면 또는 잡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생사가 짙게 되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주제를 좀 탐구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좀 이렇게 스터디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동서양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다 봤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도서관에 있는 부분을 한번 다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서점에서 그런 관계됐던 것들을 다 찾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고 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잘 사는 거나 못 사는 거가 죽음 앞에서는 딱 평등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럼 이 죽음 후에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심령과학 같은 분야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당연히 이제 명상 분야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분야를 쭉 공부도 했었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중3 때는 교회 다니면서 뭐 성가대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 말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씀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가면 예수님 말씀도 아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수는 빛이었다면 더 큰 빛을 발견해서 인류를 좀 밝힐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경험과 또 각 종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그런 걸 찾게 됐었는데 어느 시절인가는 기독교나 불교라든가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 말씀은 다 좋아하는데 서로 달랐어요. 그게 결국은 되게 다른 점을 쭉 보면서 이게 왜 다를까 하는 게 이제 제가 화두로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긴 이야기지만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어느 날인가 산속에 이제 경험하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고 올라가다가 새벽에 동해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됐었는데 아주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아마 태양과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이면서 이런 종교적인 그런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 순간에 이렇게 딱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 경전류를 쭉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언어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그때 이제 딱 볼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언어에 속지 않게 되고 사물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이 그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종교에 대한 것 또는 명상에 대한 부분 또는 통합에 대한 부분 또 새로운 사회를 위한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다들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는 국제대학원 지금 이제 평화국제대학원인데 국제대학원에서 밝은 사회 운동 같은 걸 전공했어요. 그거는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새로운 문명 시대에는 어떻게 시대가 이제 진전돼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배우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시대 앞으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상적으로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갈갈이 찢겨지는 뭘 해야 되고 사람들 사이가 연결이 안 되고 가족도 해체되고 사회도 해체되고 모든 게 다 해체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명상법이다 이런 말씀 그것이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연결되면서 거의 명상법은 과거 명상법이든 현대적인 방법이든 또는 서양에서 오는 이런 방법들을 되게 다 이렇게 탐구도 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비교 종교학 이런 쪽도
깊이 스터디를 해보면서 지금 시대에 어떤 것이 과연 중요한 시대가 될까?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명상이라는 주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줄까? 또는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과거 명상법도 아니고 좀 이 시대에 맞는 명상법을 탐구하기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했었는데 저하고 뜻이 맞는 한 6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명상법을, 그분들도 다 30년 이상 되는 명상법에 대해서는 다들 대가들이신데, 그런 6분이 이런 명상 방법을 탐구하는 동안에 통합 명상 방법으로 촛불 명상을 접하게 되고, 이 부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 4분은 거의 전적으로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명상을 받아들이고 있나, 여러 주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업에서 명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구글에서는 내면을 검색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하고 다른 많은 분들한테 명상을 보급하는 그런 방법인데, 구글에서는 수다원을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명상을 보급하는데, 리더가 이제 차드몽탕이라고 하는 분인데, 구글의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명상에 대한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탐구하고 또 그러면서 명상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면을 검색하라 하는 책도 나왔기 때문에 구글에서 하는 명상 방법도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저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래서 구글 명상 방법이 저희들이 다시 검색해 보니까 구글의 차드몽탕이 원하는 방법이 우리 촛불 명상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숭산 스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존 카바틴이라는 숭산의 제자분이 의료계에서 불교 명상 방법을 다른 겉다리는 다 치우고 핵심만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법이 MBSR이라고 하는 명상 방법론이죠. MBSR은 Mindful Based Stress Reduction, 이 말은 뭐냐면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의료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인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어떤 치료 방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의료 방법론이 명상의 의료 방법이 들어가서 많은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많은 심리치료라든가 정신치료하는 분들도 이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MBSR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탐구를 해보면서 저희 촛불 명상은 MBSR의 핵심 분야를 다뤘고, MBSR의 어떤 분야는 좀 확장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풀어졌던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MBSR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촛불 명상을 배우면 그 다음 영역이 펼쳐지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카바틴의 MBSR은 1979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명상 영역에서 학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중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 교육 심리학 쪽에서 스터디했던 분 중에 1976년도에 존 플라벨이 메타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76년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올해가 1916년 2016년이니까 딱 40년이 됐죠. 이 메타인지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1000명이라면 그 1000명 중에서 전교 1등만이 하는 그런 방법론이다 하는 그런 그 메타인지 방법론인데, 메타인지 방법론은 그 기본적으로 그 존 플라벨이 아동 발달 심리학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피아제가 그 해왔던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 존 피아제는 그 자기 아들만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심리학의 어떤 체계, 아동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존 플라벨은 그런 피아제 연구 성과를 학습하는 아동들한테 이게 적용하면서 전교 1등하는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런 방법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찰하는 방법이고 명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는 메타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학습하는 방법론으로 알고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메타인지는 결국 명상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저희들이 하는 촛불 명상 속에는 그 메타인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촛불 명상이 메타인지 요소를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야, 어떻게 이런 구글이라든가 MBSR이나 메타인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나?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지금 시기가 4차 산업혁명이 증진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거라고 그래요. 4차 혁명 시기가 진행되면 앞으로 한 20, 30년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그 앞으로는 계속해서 실업자들이 계속 느는데, 나중에는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시대로까지 우리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대에 그 해결책,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봤더니 그 최근에 올해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이 많이 깊어졌는데, 올 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으로 세계적인 대결을 했을 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죠. 이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미래에는 당연히 그 우리가 인공지능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참 후회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고하고 해서 이제 경험했던 그 이세돌은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하나 남기긴 했죠. 앞으로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 경기에서는 알파고가 이겼지만 그 이세돌 한 얘기는 그 바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차원에서는 아마 인간만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결국 그게 명상에 대한 그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명상 방법론을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방법론은 그 우리 방법론 안에 여러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 통합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 20세기가 되면서 양자과학하고 천문학이 결합되면서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양자과학하고 가장 큰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그 천문학이 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게 결합되는 그러한 그 통합의 시대가 20세기에 있었는데, 20세기는 그야말로 그 빛의 세기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빛도 빛 속에는 옛날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었지만 20세기에 발견된 양자과학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통합이 되면서 이 통합이라는 주제가 그 삶의 전 영역으로 지금은 이렇게 연결돼가는 그런 시대죠. 그 시대 분야를 저는 아마 19세기를 보면 19세기는 원자의 세기여서 그 당시 이제 수소부터 산소 이런 원자 주기율표가 19세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다 끝나고 더 이상 발견할 게 없을 것이다 하는 시대에서 20세기에는 양자 시기 되면서 그 원자 사이에 원자를 쪼개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또 완전히 열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인데 21세기에는 그런 양자의 세계를 더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초연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그 대통합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상 영역도 대통합이 될 수 있는 통합 명상이라는 주제가 아주 그 중요한 주제에서 어떤 명상을 해왔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적인 면에서 이게 가능할 수 있다면은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명상을 크게 한 4개의 분야로 한번 나눠본다면 몸 명상이 있습니다. 몸 명상, 존재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성 명상이 있고, 감성 명상이 있고, 의식 명상이 있는데, 존재 명상, 몸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 선도라든가 요가에서도 몸에 대한 부분, 뭐 하타 요가라든가 단전호흡 이런 부분들이 그 몸에 대한 명상이어서 이걸 통해서 목표는 신선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지성 명상이라면 그 지성 명상에서는 지성이 고도로 발달되고 지혜가 발달됨을 해가지고 이 우주의 근원을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양자과학이라든가 천문학 같은 거를 깊이 해보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다 비어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양자과학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어느 날 보니까 양자과학을 깊이 하다 보니 어느 날 바닥이 확 무너진다는 그런 경험, 느낌을 가지게 됐어요. 일체가 텅 비어 있으니 우리가 있는 게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건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그 지성 명상이 깊어지면은 이게 일체가 다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그 지성 명상의 상당한 지혜를 터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런 공간, 이러면서 이제 우주 지성이 되는 방법이 지성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감성 명상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정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일 텐데, 이 감성 명상은 그런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 또는 사랑이 키워지고 헌신이 키워지는 이런 방법이 감성 명상인데, 이것은 이제 박티 요가라든가 그 신앙에서도 그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방법이 그 감성 명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의식 명상은 그 모든 존재들이 이 명상이 깊어져 가면 결국은 일체가 그 빛임을 알게 되는, 그래서 빛의 의식으로 일체를 볼 수 있을 때 빛 명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식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가 빛으로 될 때 이게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다. 통합 명상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여러 요소를 통합시켰다기보다는 우리 요소 속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그 명상 방법에는 이러한 이제 통합 명상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우주나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기본 원리가 저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원리 속에 이게 깔려 있는데,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마음의, 일체는 마음의 체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을 쓰는 방법, 용심이죠. 마음을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체와 용을 동시에 말해줄 수 있는 이거 중에 마음을 저희들은 또 현대적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신념과 의지와 의도와 주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어떤 요소나 또 네 가지 기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한번 마음의 구조를 한번 해체시켜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념에서 이제 의지로, 또 의도로, 주의로, 또 주의 영역에서 또 인식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못 들어본 것은 의지와 의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로 쓰는 부분인데,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기본인데, 이 주제가 상당히 저희들은 깊이 연구를 해서 어떤 주제든 간에 저희들이 어떤 사상이든 명상법이든 또는 수행 방법이든 학습 방법이든 이걸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도 하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저희들이 가는 기본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신념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신념이 깨어나고 또 의지가 깨어나는가를 다루는 분야가 여러 영역 중에서 하나인데, 그 부분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신념을 자기 속에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강한 신념이 있는데, 이 신념이 단순하게 지적인 이해로 이렇게 이해로 끝날 수 있는 신념인 경우는 그게 의지로서 작동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신념이 강한 신념이 깊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삶의 어떤 깊은 경험을 통해서 신념이 좀 다져지면서 의지가 깨어나는 이런 요소 속에 아마 깊이 다루면 이 주제가 흥미로운 아마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도 되지만, 그 신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념이 실천적으로 다가왔는가, 또 실행됐는가, 이걸 다루는 분야도 되게 재밌는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차 저희들하고 아마 요 주제를 깊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걸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 기회 되시면 이 주제를 한번 깊이 다뤄가지고 자신을 바꾸고 또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명상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명상 방법을 한번 분석해보고 해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명상 방법이 크게 보면 세 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집중 명상, 또 사마타 명상이라 할 수 있는 방법 영역 하나하고, 또 관하고, 또 지켜보고, 또 알아차리고 하는 그런 관명상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이를 통해서 하는 명상, 이렇게 세 개로 분류했었는데, 그 명상의 영역만 분류해 보면은 거기에는 크게 보면 그 집중 명상하고 또 관하는 명상, 지켜보는 명상 또는 그 알아차림 명상으로 이제 크게 아마 두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타 수행 차원에서 에서는 그 주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사마타 수행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고도로 집중해 가느냐, 이 부분이 사마타에서는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관명상이나 그 비파사나 명상은 그런 의도도 의도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주의를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의도와 주의 관계 중에서도 주의 영역을 잘 썼을 때 그게 이제 사마타보다는 그 관명상이라든가 비파사나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요 제3의 영역에서 그 비파사나나 이게 관명상을 통합시키는 제3의 영역의 그런 방법론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역의 영역에서의 어떤 명상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방법론을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을 연속적으로 해나갈 때, 이 집중의 연속에서 그 사마타에서 사마타가 되면서 또 관 명상이 되는, 나중에는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의도가 줄어들어도 주의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게 되죠. 이걸 아마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 김연아 같은 선수가 그 처음에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각종 대회에서 성공도 하고 또 했지만 그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강했었죠. 그런데 김연아가 캐나다에서 그 이 대회를 할 때는, 올림픽 대회를 할 때 아니었죠. 그때 대회 할 때는 그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즐기고 좀 예술적 표현 쪽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좀 명상 영역으로 한번 좀 대입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열심히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이게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도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게 이제 그 자기 주의 속에 깊이 그 침투해 가면서 모든 걸 관할 수 있는 입장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도를 한번 가지고 했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어서, 그렇게 이제 의도가 줄어들지만 또 주의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관이 되는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되는데, 이거 할 때 사람의 그 마음의 움직임이나 몸의 반응 같은 것도 이제 느껴지고, 또 우리가 하는 네 가지 영역, 그 신념 작용도 알아지고, 또 의지 양도 알아지고, 의도의 크기나 주의 영역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마음이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그런 방법론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3의 영역에 우리 촛불 명상을 진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 저희들이 하는 그 촛불 명상 방법론은 그 단순하게 명상만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 그 구글의 직장인들에서 썼던 내면을 검색하라처럼 직장 영역에도 쓰고, 또 학생들한테는
메타인지적으로 쓰는 학습 방법인데, 학습 방법으로 쓰고 또 그 삶의 여러 영역에 쓰는데, 크게 보면은 그 직장인들